가끔 뉴스를 보면 장례식을 생전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찾아오면 무슨 소용이냐.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랑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언젠가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이론은 심슨 가족의 열렬한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론이에요. 심슨 가족 시즌2 11화에서 호머 심슨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아무튼 큐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1969년에 말기암 선고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시한부로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 결과로 큐블러 로스는 두 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적인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5가지의 심리 상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인, 디나이얼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거부합니다. 오진이겠지. 다시 검사해보세요. 제가 죽을 리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분노, 앵거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분노를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일찍 죽어야 돼.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벌써 이 삶을 끝내야 돼. 억울하다. 난 갈 수 없어.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 흥정, 바게이닝 단계에서는 종교에 기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절대적인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절대적인 신에게 어떤 기도나 흥정을 하는 거죠.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울, 디프레션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우울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건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수용, 억셉턴스 단계에서는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되게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실험의 결과로 2가지 공통점이 나왔다고 했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단계가 상승할수록 각 단계를 보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2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시한부가 있다면 1단계의 부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10명, 2단계의 분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8명, 쭉쭉 내려가서 5단계의 수용 단계를 보이는 사람은 1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 숫자가 많지 않기는 한데 5단계의 수용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가끔 뉴스를 보면 장례식을 생전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찾아오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보러 오는 게 진정한 마지막 인사, 장례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태도로 파티 같은 장례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생전 장례식에서는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들도 드시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노래들도 친구들 앞에서 부르시고 이제는 다시 못한 이야기들도 나누시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5단계 수용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주위 분들이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으로 태어나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감정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고 최대한 행복감을 느끼는 감정을 늘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믿음은 제가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기도 해요.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고 남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죽음을 2단계의 분노나 4단계의 우울 상태에서 맞이하지 않게 최대한 5단계의 수용 단계에서 맞이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수용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이 삶에서 최대한 행복한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죽음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선택은 당사자의 몫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몫이겠지만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가벼운 심리학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